책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하는데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소설책을 읽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또 내가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한 이유가 더 클 겁니다. 나는 소설책을 읽고 에세이를 읽으면서 힐링되는 게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각자마다 독서의 목적과 가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은 뒤에 나올 내용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성장을 원하는데 내가 읽은 책들의 지식들이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활용할 기미가 안 보인다면 뒤에 나올 독서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독서는 인풋, 채워넣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절대 인풋으로 끝내지 않았죠.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읽은 책들을 휘발성으로 날리지 않고 내 능력 개발 재료로 쓸 수 있을까요? 이 3명의 독서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법 하면 속독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책을 빨리만 읽는다고 이해력과 통찰력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해력, 역량, 환경 모두 다르기도 하고요. 이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독서 효과를 올리는 독서법이 궁금했습니다. 수많은 독서법 영상과 독서법 관련 책들을 훑어보다가 한 번에 10권 읽는 독서법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한 권 한 권 독파해 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있는 저로서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일단 목차를 훑어보았고 평소 독서 강으로 알고 있던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이 4명은 책을 재료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엄청난 아웃풋을 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일단 워렌 버핏, 현재 91세 나이지만 여전히 하루 5시간 독서와 매일 6개의 신문을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수학 등 여러 분야의 책들을 좋아하고 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으로 습득한 지식들을 활용하여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마장에서 우승 경주마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마구간지기의 소년의 선택이라는 정보지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수학이 능통했고 비즈니스 감각은 항상 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책의 지식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서로 다른 분야들을 연결시켜 사업화까지 이 시스템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행동에 옮겨 지금의 부를 가지게 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스티븐 잡스 이 3명의 공통점은 백과사전 읽기를 좋아하고 외울 정도로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책 중에 백과사전일까 궁금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었고 학교 도서관, 마을 도서관의 책들을 모두 섭렵했으며 백과사전을 외울 정도로 많이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각 주제별 파트별로 자신의 머릿속에 분류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들을 다시 재구성시켜 현재의 사업들을 만들어낸 거죠.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들만 봐도 다양한 분야의 자신의 여러 지식들을 연결하고 조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빌 게이츠 또한 10살이 되기 전 세계 백과사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학교 사서 선생님께 방대한 양의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습득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잡스가 어린 시절 읽은 백과사전 마지막 장에 써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과사전 읽기가 이들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수많은 점들 중 몇 개를 선택해 잘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이라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주제별로 핵심을 뽑고 정리하고 분류하여 다른 지식들과 재조합하는 과정이 함축되어 표현된 것이죠. 이들에 비해 평범한 우리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시스템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은 플랫폼 독서법이었습니다. 플랫폼 독서법을 저자는 말합니다. 순진한 독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플랫폼 독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듯이 하나의 주제에 빠져 연결하고 활용하고 생성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건너뛰고 필요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 읽으면서 연결하고 나만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새로운 지식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것. 많은 양의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가 빠르고 자유롭게 내 플랫폼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 이 독서법이 독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플랫폼 독서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플랫폼 독서법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독서의 정확한 목표, 해결해야 할 주제를 정한다. 2단계,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책을 여러 권 선별한다. 3단계, 동일 주제의 도서 여러 권을 동시에 읽거나 연속해서 빨리 읽는다. 4단계, 해결해야 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내 글로 정리한다. 5단계, 여러 권의 책에서 뽑은 아이디어와 지식,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분류한다. 분류된 알맹이, 지식과 정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나 지식을 만든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이 분류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나 지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6단계,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융합하고 재구성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새로운 빅데이터인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7단계, 구축된 플랫폼이 해결해야 할 주제를 충분히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집합 역할을 하는지 검증한다. 읽고 연결하고 구축해놓은 지식과 아이디어의 플랫폼은 더 다양하고 많은 독서를 유발합니다. 더 많은 책들을 우리가 연결하고 구축해놓은 플랫폼에 끌어들이게 되면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나만의 지식들이 끊임없이 창출된다는 거죠. 플랫폼 독서법의 핵심은 한 권의 책에서 100%를 이해하는 독서가 아닙니다. 10권의 책에서 각각 10%를 이해한 뒤 연관된 내용을 찾아서 연결하는 순간 500% 이상의 이해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책 10권 수준의 총합을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